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통영 욕지도 바다에서 일어난 어선 전복 사고로 4명이 숨진 가운데 나머지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을 안전 해역으로 옮긴 해경은 해상 크레인으로 어선을 바로 세우는 복원 작업을 밤사이 마무리했습니다. 해경은 선체에 물이 다 빠지면 오늘 오전 정밀 수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어선 스크루에 그물이 감겨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선체 이상과 기상 악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9명이 탄 제주 선적 20톤급 어선은 지난 9일 오전 6시 40분쯤 통영시 욕지도 바다에서 뒤집힌 채 발견돼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22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각 정당과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중요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공약 개발을 돕고 정책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지역의 언론 기사를 빅데이터로 분석 정리했는데요.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4년 동안 지역의 뉴스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행정과 사건 사고, 지역 행사와 부동산 등 분야별 핵심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유권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역별 관심 이슈를 정리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 공약 개발을 돕고 유권자의 정책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경남도민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경상남도에 대한 뉴스 보도 2만 3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행정과 인프라, 사건 사고나 지역 행사 등의 분야가 주로 언급됐는데 세부적으로 교육정책, 우주항공청 설립, 산불과 호우 등 재난 이슈가 자주 다뤄졌습니다. 또 가덕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철도망 구축 등 교통망 관련 소식도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창원시 관련 뉴스는 5만 2천여 건, 사건 사고와 문화행정, 산업 분야가 조명됐는데 두성산업 노동자 급성 중독 사고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부동산 규제 해제 등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또 수돗물 유충 발견과 석동 정수장, 깔따구 유충 소식도 많았습니다. 경남 서부권에서 뉴스가 가장 많았던 진주시는 경상국립대 지역 발전 사업과 K기업가 정신 센터 행사,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등이 다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4년 전과 비교해 민생 이슈가 다양해진 것이 변화입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이나 지역경제 등과 관련한 민생 이슈가 많이 다루어져서 이러한 분야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보고서는 선관위 정책 공약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의 초광역 발전 협력 사업을 논의할 부울경 정책협의회가 오늘 울산에서 열립니다. 또 64주년 3.15 의거 기념식은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창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오늘 울산시청에선 부울경 정책협의회가 열립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7월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경남과 부산, 울산이 산업, 인프라, 인재양성과 문화관광 등 3대 전략 분야에서 집중 추진할 14개 핵심 사업이 발표됩니다. 부울경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3월 경제동맹 추진단 출범 이후 부울경 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식 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이번 주 목요일 4차 본회의를 열고 410일의 임시회를 마무리합니다. 도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정과 지역 현안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를 통과한 고립 은둔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과 부산 경남 항만공사 명칭 변경 건의안 등을 처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기념행사 중간보고회가 경남도청에서 열립니다. 보고회에선 행사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이 의견을 교환합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다음 달 23일부터 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컨퍼런스, 음악회와 기업 투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4주년 3.15 의거 기념식이 이번 주 금요일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눈부신 큰 봄을 만들어낸다가 주제로 3.15 의거 유공자의 희생을 기립니다. 1960년 3월 15일 옛 마산에서 부정선거의 항거에 일어난 3.15 의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자 우리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으로 2010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KBS 뉴스 황대락입니다. 부산 지역 교사들이 직접 만든 부산형 인터넷 강의가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됩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이 부산형 인강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 중복 투자라는 비판과 함께 교권 하락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부산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강의입니다. 부산 지역 교사들이 만든 국어와 영어, 수학 등 9개 강좌 220여 개 강의 영상과 교재를 원도심과 서부산 42개 학교에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이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5월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애들이 이제 상급학교, 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허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어떤 기본 학력을 쌓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우리 판단입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이 부산형 인강 활용을 권장하는 예산 사용 지침을 학교에 내렸습니다. 학교별 최소 한 가지 유형의 부산형 인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 예산의 15%를 편성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존 EBS 강의뿐 아니라 각 학교의 기존 방과 후 프로그램과도 겹쳐 중복 투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넷 강의를 틀어주고 옆에서 보조자로 남게 된다면 현장 교사들의 박탈감, 허탈감은 훨씬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이 교권 하락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측면에서 저희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 강의의 핵심은 학생 개별로 학업 수준에 맞춰 수강하고 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인데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에 같은 과목을 듣는 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산 교사노조는 광고비도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부산형 인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입니다. 당분간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포근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13도로 예년과 비슷하겠고 금요일에는 18도까지 크게 올라 4월 초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퇴근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내일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고 곳곳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5도, 창녕이 2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13도, 김해가 14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도, 거창이 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함양이 13도, 산청 1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기온은 점차 올라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경남 환경사랑 상품권 9억 1천만 원어치를 10% 할인 발행합니다. 환경사랑 상품권은 초록 매장으로 지정된 경남의 카페와 음식점 1000여 곳에서 다회용기와 텀블러 등을 가져가면 쓸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22년 32억 원, 지난해 12억 원 규모의 환경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창원 해경이 봄철 낚시 어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거리 낚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창원 해경은 낚시 어선이 입출항할 때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원거리 낚시 어선 사고는 29건으로 이 가운데 12건은 밤샘 작업을 하고 입항하다 졸음으로 인한 사고로 집계됐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경남 지역 연안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안 안전지킴이를 모집합니다. 연안 안전지킴이는 각 해안가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구조 업무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창원과 통영, 사천해경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창원 등 국내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저조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창원과 대전, 구미의 방산 클러스터 경쟁력은 각각 선진국 대비 77.7%, 73.6, 67.5%에 그쳤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세계 클러스터 경쟁력 수준은 3년 뒤에도 80%대 초반 정도로 예상된다며 인프라와 전문 인력, 앵커 기업 등에서 사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지원 방식을 전면 개선합니다. 경상남도는 자금 접수 기간을 이틀에서 닷새로 늘리고 선정 방식도 선착순 지원에서 평가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평가 지표는 지역 경제의 기여가 높은 기업을 우선하고 각종 인증 등 우대 가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이 백조의 호수 공연이 오는 15일과 16일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두 차례 선보입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이 펼치는 백조의 호수는 4막으로 구성된 원작을 2막 4장으로 축소해 속도감 있게 전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